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48회차입니다. 9월 2일 토요일 23시부터 시작하는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대진표는 보시면 알겠지만 토트넘, 첼시, 그 다음에 리버풀, 에티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강팀들이 즐비하고 또 브렌트포드와 본머스 1번 경기죠. 그 다음에 브라이튼과 뉴캐슬, 알라베스와 발렌시아, 베티스 라요. 대진표가 극명하게 조금 갈리는 그런 대진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리버풀이라든지 첼시가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1,000원짜리 단통 추천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몇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첼시는 제가 리그 초반 첫 번째 경기부터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스날도 그렇고.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맨유와 아스날, 첼시,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고 갈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멤버도 괜찮고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에티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외로 지금 지로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베티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알라베스와 발렌시아는 6번 경기죠. 제가 분석해 볼 때는 알라베스 쪽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이 다시 홈이기 때문에 제가 마킹을 홈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은 마킹은 첼시와 리버풀, 상대팀이 에스턴 빌라하고 노팅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첼시나 리버풀이든 이런 팀들이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이 조금 멤버 구성상 아직까지 화이팅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모르는 팀 내 문제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전력이나 최근 성적하고 상관없이 마킹을 조금 복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스날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올해는 조금 공수 밸런스가 조금 불안합니다. 첼시도 그렇고. 첼시는 원체 공격력이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수많은 공격을 하겠지만 그것이 골링으로 득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12번에 아스날과 맨유 같은 경우는 복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복식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아스날 쪽으로 마킹을 많이들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승부까지는 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스날이 제 생각에는 심리적으로 단통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 아스날도 열심히 하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상관없이 멤버와 상관없이 저는 화이팅이 원정팀 쪽으로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 전체적으로 1,000원짜리 마켓에서 복식이 좀 필요한 거는 득점이죠. 브렌트퍼들은 홈에서 분명히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이고, 본머스를 상대로.
역전패를 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빌바오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긴 하나 저득점 빌바오 승이 뭐 1대2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마요르카의 2대0이나 2대1 승리가 조금 희박해 보이는데 무승부는 가능합니다. 이런 무승부 가능은 하지만 복싱 마킹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구독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이겠죠. 그래서 맨유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무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버풀도 전력상 리버풀이 앞서지만 마킹은 조금 무승부를 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탈과 울버햄튼은 박빙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에버턴과에서는 울버햄튼이 1대0으로 신성을 거뒀죠. 그렇지만 크리스탈이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도 약간 울버햄튼 쪽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뭐 뉴캐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처음에는 제가 뉴캐슬하고 이렇게 무승부를 좀 생각했습니다. 근데 발렌시아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무승부 없이 단통성이 가능할 것으로 알라베스 쪽이 승리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이턴도 이번 경기는 충분히 우세성이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수많은 슈팅을 날리겠죠. 조금 현재 바르셀로나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땐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 지금 마킹 중에서 복식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맨유겠죠. 그 다음에 첼시,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뭐 울버햄튼 이런 거까지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땐 벌리와 토트넘은 제가 볼 땐 물론 토트넘이 선수비를 먼저 하고 공격 찬스를 엿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는 손흥민이라든지 FA컵에 몇 선수가 빠졌죠. 빠지고 후반전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이번 경기는 리그 경기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신중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어이없는 실책이 아니라면 충분히 패가 가능은 하겠지만 무승부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나 첼시나 이런 단통을 가시려면 제가 볼 땐 맨유라든지 차라리 토트넘 무승부나 이런 경기들 복식으로 가시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나아 보입니다. 분석을 하면 당연히 토트넘이 이깁니다. 첼시도 이기고 레알 마드리드 이깁니다. 이기는데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도 마찬가지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고 퇴장이나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 지금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팀 조화도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뉴캐슬한테 선취골을 먹고 퇴장을 당하고 2골을 또 넣었습니다. 그러건 뉴캐슬이 못해서가 아니고 리버풀이 정신을 좀 더 차렸겠죠.
네임밸류에 맞게끔 공을 찼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감독이라든지 프론트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라카론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그런 정신 상태로는 에스턴 빌라에게 전반전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킹을 복싱 마킹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48회차 프리미어 리그와 프리메라 리그로 이어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고등히 하시고 꼭 부자 되십시오. 이상입니다.